50대가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이 나이에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더 힘들구나. 직장에서는 후배와의 소통이 어렵고 은퇴 후에는 친구도 하나둘 멀어진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꼰대 소리 듣기 일수다. 말이 많아도 문제, 말이 없어도 문제다. 가깝게 다가가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서운함을 느낀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처세술의 달인이다. 그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 삶을 더 지혜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첫째, 침묵의 미덕을 지켜라.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가 50대에는 더 무겁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철이 없어서 그래 하고 넘어갔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을 아끼는 지혜다.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의 방패이자 믿음의 바탕이다라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말을 아끼는 것,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하게 된다.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뜻이었더라도 그렇다. 잔소리나 지적질로 들리는 순간 상대방의 귀는 다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김 부장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실력도 좋고 경험도 많은 베테랑이었지만 후배들이 점점 멀어졌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가 말을 계속 이어갈수록 후배들의 표정은 굳어져 간다. 결국 후배들은 그를 피하게 되고 김 부장은 스스로 고립된다. 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라는 생각은 자기 위안일 뿐이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벼워진다. 상대는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고 나의 존재감도 작아진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깊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남긴다.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던져라. 그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무겁고 강력하게 다가갈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 회의 중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내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는 단 한마디만 던졌다.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박 부장의 말은 모두가 놓쳤던 핵심을 짚었고 그 침묵 속의 한마디는 그의 경험과 신뢰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50대 이후의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말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말을 아끼면 신뢰는 커지고 후회는 줄어든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꼭 필요한 순간에 던지는 당신의 한마디는 더 강하고 무겁게 다가갈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훈계보다는 신뢰로 사람들을 이끌어라. 그때 당신은 진정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해진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다라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을 떠올려 보자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모두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와 배려가 무너지기 쉽다. 관계의 적정거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그 예로 다음 사례가 있다. 김 과장과 최모 씨는 30년 지기 친구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두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최 씨는 김 과장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냐. 이번에 내 사업 좀 도와줘라. 처음에는 부담 없이 도왔지만 부탁이 반복되자 김 과장은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오랜 친구 사이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다. 결국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어색해졌다. 이것이 바로 거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친밀함에 기대어 상대의 선을 넘는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퇴직 후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60대의 가장인 이 부장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냐? 회사 일은 잘 되냐? 무슨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처음엔 자녀도 아버지의 걱정을 고마워했지만 점점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간섭을 하지? 나를 믿지 않는 건가? 부모로서는 관심과 사랑이었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혼자 서운함을 느꼈다. 가족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자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개인의 공간을 허락하라.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짜 역할이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 존중이 생긴다. 관계에서 거리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더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함이 생기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 그 예로 최 부장은 직장에서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적인 모임에서도 자신의 고민과 개인사를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엔 팀원들이 친근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부장의 이야기는 가볍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부장님 집에 이런 일도 있었다며? 너무 가깝게 다가가며 모든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여백이 필요하다. 나를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신뢰감이 있다. 말하자면 거리란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처세술이다. 가까울수록 더 신중하라. 거리의 여백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먼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고 더 편안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셋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마라.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겸손과 자존감의 균형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면 오만하다 여겨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당신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게 된다. 반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자만심을 보이면 그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무시당한다. 50대가 되면 종종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나이와 경험을 핑계 삼아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정년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몸도 안 따라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도와줄 게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봉사단체 사람들은 그를 배려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를 의욕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며 기회를 놓쳤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주변 사람들조차 당신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과거의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이 회사를 키웠지. 내가 이런 일은 누구보다 잘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존경으로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피하게 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최 과장은 퇴직 후에도 과거 자신의 성과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동창 모임에서도 후배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들처럼 일하지 않았다. 우리 때는 훨씬 더 열심히 살았지. 처음엔 역시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를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으로 여겼고 결국 그와의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나기 일쑤였다. 자기 과시와 자만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움을 받게 된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다.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떠들 필요가 없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 한 예로 장모 씨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는 말없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하루는 동료가 물었다. 장 선생님, 이 일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의 행동이 그를 돋보이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조용한 노력에 존경을 보냈다. 진짜 가치는 과시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동이 곧 당신의 명함이 된다. 왜 50대에게 이 균형이 필요한가? 50대 이후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기도 한다. 이 시기에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과도한 자만이나 지나친 자기 비하는 인생 후반부를 힘들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지닌 경험과 지혜는 세상 어디서나 인정받을 만한 자산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겸손은 나의 가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드러내는 것이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시하지도 마라. 당신의 인생과 경험이 이미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 존경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제 그것을 조용히 빛나게 하라. 넷째, 변화에 맞서지 말고 유연하게 적응하라. 50대 이후의 삶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자녀는 성장에 독립하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그럴 때일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꺾이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이겨낸다라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이 떠오른다. 변화를 거부하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50대가 되면 예전에는 이랬다며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박 사장은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며 가게를 운영했다. 스마트폰 결제나 온라인 판매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 몰라라며 무시했다. 반면 옆 가게 주인은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결과는 분명했다. 옆 가게는 매출이 크게 늘었고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박 사장은 뒤늦게 후회하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괜히 변화를 거부했구나. 나도 그때 배웠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면 그 피해는 나에게 돌아온다. 세상이 변하고 흐름이 바뀌면 나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져라. 50대 이후의 삶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도전해보라.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을 더 젊고 활기찬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강한 나무가 아닌 유연한 나무가 바람을 이겨내듯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라.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다섯째,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라. 5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단점 대신 장점을 보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확고해지면서 타인의 부족함이나 실수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어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라고 발자자르 그라시아는 말한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상대를 변화시키고 나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상대의 단점을 찾는 습관을 버리고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50대 이후 더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길이다. 사실 장년층이 후배나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고 고쳐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이 모 차장은 회사 후배의 발표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발표 준비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더 열심히 준비했어. 이 말을 들은 후배는 고개를 숙였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렸다. 이 차장의 의도는 더 잘하라는 격려였지만 후배에게는 단순한 비난과 비교로만 들렸을 것이다. 결국 그 후배는 다음부터 이 과장의 지적을 피하려고 애썼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다. 단점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장점을 찾아내는 시선은 특별한 능력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다. 사람의 장점을 찾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존경받는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먼저 따뜻한 칭찬을 건네보라. 그 칭찬은 상대를 바꾸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의 작은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부터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그것이 진정 지혜롭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다. 6째,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 50대 이후의 삶은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자산과 경험이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더 큰 자산은 인간관계와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다. 운이 좋을 때 베풀어라. 그것이 어려울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예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며 묵묵히 가정을 돌본 강 부장은 정년퇴직 후 홀로 남았다. 처음에는 은퇴 후의 여유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끔 연락이 오는 친구들도 바빠서 만날 수 없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이 부장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혼자였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쓸쓸하기만 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돈은 준비했지만 사람은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간관계의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베풀고 쌓아둔 관계와 정은 나중에 반드시 나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상대에게 먼저 베풀고 마음을 나눌 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진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언가를 줄 때는 조금 더 후하게 그리고 기꺼이 베풀어라. 그것이 어려울 때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그 베풀문 언젠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돌아와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당신의 겨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50대 이후의 삶은 말과 행동, 관계의 지혜를 배우는 시기다. 말을 줄이고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타인의 장점을 보라.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를 실천해 보라. 그 첫걸음은 지금이다.